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오늘도 주요 경기 민감주들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민감주들은 지난 2월 초서부터 5월까지 4개월째 오르고 있기 때문에 5월 중에는 보통 이제 그 3개월, 월봉상 한 3개월 정도 오르고 4개월째 조정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5월 중에는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요. 수급적으로도 본다면 경기 민감들의 상승은 공교롭게 외국인 순매도와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요. 역시 그 5월 중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기세가 한풀 꺾일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아울러서 성장주들이 바닥권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성장주 중에서도 하이브가 주도주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최소한 한 70만 주, 80만 주 이상 거래가 수반되면서 양봉이 나온다라면은 굉장히 가능성이죠. 성장주 중에서 그 하이브가 지금 화면에서 같이 국면 돌파주, 성장주들의 어떤 그 약세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국면 돌파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 그제죠. 어제 같은 게 이제 그 휴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그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반등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성장주 전반이 사실 그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뭐 한 3% 가까이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해드렸죠. 지금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코로나 최저점서부터 이제 그 금년도 지난 그 4월 15일까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4월 15일. 장중 최고점이 13만 2,500원이었는데, 4월 15일까지, 작년 이제 3월 19일서부터 4월 15일까지는 성장 중에서 카카오가 독보적으로 성장주 상승을 주도를 했다면,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그 취소한 내년까지는 하이브가 성장주 전반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이브 대세로 대해서 제가 자주 지금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국내 최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제 명실상부 국내 최고 반열에 올라선 기업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국내 최고를 넘어서 세계 최고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죠. 자, 지금 그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그 오늘 5월 6일자인데 5월 6일자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한 6개 정도가 나왔어요. 나온 보고서에 비하면 상승은 좀 이제 미비할 수가 있을 텐데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보고서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화면 보시면 위에가 이제 하이브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카카오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작년 10월 15일 날 상장이 됐죠. 상장 초반에 고평가 논란으로 이제 많이 빠졌다가 대략적으로 이제 그 본격적인 출발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5만 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5만 원에서 최고점 28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그 기간은 똑같습니다. 기간은 지금 올해 1월서부터 지금 하이브하고 카카오 똑같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상승 흐름이 이제 거의 유사하죠.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다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 4월 8일 날 28만 2천 원에서 고점을 찍고 꺾이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액면 분할 관계로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죠. 한 3일 정도 거래가 정지가 되다 4일째 4월 15일 날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이제 그 사실 16%대까지 급등을 보였거든요. 13만 2,500원 고점 찍으면서 4월 15일 날 카카오는 최고 고점을 찍고, 최고점은 아니고 대단히 의미 있는 고점을 찍고 이제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 공교롭게 하이브 같은 경우는 4월 15일 날, 지금 4월 15일 전이라고 지금 투매가 이틀째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매 이틀째 4월 15일 날 시초가 낮게 시작해서 전일날 시초가 혹은 이제 그 고점마저도 돌파했죠. 우리가 흔히 이제 상승 장악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추세가 반전될 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될 때, 이런 그 상승 장악형 패턴이 나오게 되면 나름대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예전에 그 기법들을 이제 상승 장악형 기법에서 많이 제가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요. 여하튼간에 카카오의 최고점, 4월 15일 최고점이 하이브의 결정적인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본다면 23만 원 초반 정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23만 원이 많이 깨진다면 그 상승 장악형 의미가 없어지죠. 4월 15일 날 그 장대 양봉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 또 거래량도 굉장히 양호했어요.
자, 여하튼 간에 이제 월요일 날 그 하락세가 좀 둔화되면서 양봉을 만들고, 오늘도 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성장주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앞서도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래량 수반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1시 한 15분 정도 기준으로 한 15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어 있는데요. 어제 전전일이죠. 월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한 19만 주 정도가 나왔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거래량은 이제 그 월요일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돌발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대하지 말고, 그렇다면은 그 무리하게 따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일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뭐 마이너스권에서 눌림목 주면서 뭐 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하이브하고 카카오의 그 비교 분석의 본질이 뭐냐면, 그동안 작년 이제 코로나 최저점서부터 4월 15일까지 성장주 권력은 철저하게 카카오가 이끌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제가 비교한 자료도 있는데, 사실 네이버도 흐름이 좋고 많이 올랐지만 상승률로 따지면 사실 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좀 더 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뭐 결정적인 핵심 주력주였죠. 저희가 비중이 한때 50%였습니다. 50%라는 것은 뭐냐면 투자 금액의 한 50%까지, 내가 만약에 1억 투자를 한다면 1억 중에서 5천만 원까지도 사도 무리가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하튼 간에 지난 4월 15일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매도를 했죠. 매도하고 지금 재매수를 준비 중인데, 5월 중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제 6월 넘어가서 충분하게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충분할 때 그때 매수해도 뭐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사족을 단다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보면은 지난 1월 10일 날 이제 거래 상투가 나오면서 당시에 저희가 또 상당히 매도를 했죠. 그리고 1월 1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동일한 어떤 그 논리로 접근하기는 다소 좀 무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카카오가 상당히 좀 가볍죠. 여하튼 카카오 역시도 여러분들 그 가격대 그리고 타이밍만 만나면 반드시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뭐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난 그 액면 분할 전에 이제 60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죠. 6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본다면은 카카오는 뭐 10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도 이제 그 네이버하고 제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제가 한 100만 원 이상까지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전의 자료들을 찾으면 또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하튼간 이제 그 하이브하고 카카오의 이제 성장주 권력 고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어떤 그 성장주 절대 권력을 카카오가 갖고 있었다면 4월 15일자로 카카오에서 하이브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카카오는 국내 최고고 하이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가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위에가 하이브가 되겠고 아래가 포스코입니다. 그 포스코가 이제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사실 그 경기 민감주의 이제 대장, 주도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기간은 동일합니다. 2월 초서부터, 2월 1일서부터 기간이거든요. 뭐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 보시면 재미있는 게 하이브가 오를 때는 포스코가 못 올라갔어요. 혹은 조정을 받거나, 또 하이브가 조정을 받으니까, 일단 하이브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조정을 받으니까 포스코가 올라가죠. 그리고 또 포스코가 뭐 조정이라기보다는 오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또 하이브가 크게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브가 그 4월 8일날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으니까 뭐 그 무렵서부터 본격적으로 뭐 4월 초중순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봐서는 이 랠리가 마지막 피날레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포스코가 될지 혹은 조선이 될지 화학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래 상투를 잘 보셔야 되겠고, 만약에 포스코가 대장주기 때문에 포스코 거래 상투가 나오는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의 거래 상투가 나오는 시점이 포스코의 조정 혹은 이제 연장선상에서 경기 민감주 전반의 조정, 또 반대로 성장주들이 본격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40만 원이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월요일 혹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많이 올라가봐야 한 10%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지금 포스코를 따라 사는 거, 지금 이제 경기 민감주들을 쫓아 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하단에 보시면 이제 구독, 좋아요, 뭐 가입회가 있는데, 오늘 그 방송을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조건 구독을 하시면 안 되겠죠.
송재우 증권 TV를 통해서 내가 좀 수익이 좀 나아질 것 같다라면은 이제 구독을 하시면 좋겠고, 기존의 구독자분들 이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입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 부분에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방송 맨 끝 부분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이브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지금 5월 6일, 맨 위가 이제 5월 6일, 오늘자가 되겠죠. 5월 6일부터 맨 아래가 이제 4월 5일인데, 뭐,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요거는 또, 카카오가 2020년이죠. 2020년에 이제 2020년 뭐 한 2분기 정도 보면은, 요런, 대부분 이런 분위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카카오가 사실 20만원 아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서 카카오를 액면 분할 전에 10만 원대 사기는 불가능이죠. 그렇죠. 시간을 이제 거꾸로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카카오의 작년이 하이브의 현재다. 그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가 아마 내년 한 이맘때 정도가 되면은 지금 현재 지금 액면 분할 후가 되겠죠. 뭐 13만 원 지금 부분에서 카카오와 거의 유사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카카오가 문제가 뭐냐면요. 카카오가 많이 올랐어요. 10만 원서부터 뭐 60만 원까지 오르니까 오른 과정에서 다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믿음이 있어요. 그거만큼 매수가 일정 부분 일정 부분이 됐죠. 혹은 상당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포화가 됐다는 거죠. 누구나 다 상당 부분이 다 카카오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카카오 올라가려면 14만원, 15만원, 혹은 20만원에도 사주는 또 다른 프리시한 세력, 신선한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시장 환경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자, 5월 6일자 보고서들 보도록 하죠. 활동 없이도, 오늘 또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활동 없이도, 뭐 공연 없이도 이 정도 실적을 유지해줬다. 자, 목표가가 지금 하나투자증권 29만원 지시했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봐서 이번 주 중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이 미래에셋증권이 34만원. 뭐, 마진 아쉽지만 2분기 모멘텀이 상당히 2분기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자, 성장 모멘텀이 더해지는 구간. 요거는 이제 삼성증권이 32만원. 자, 그리고 지금 이베스트 증권인데요. 이베스트 증권. 외형과 이익 성장 100% 가능한 엔터 비즈니스. 목표 가격이 50만원이 제시했습니다. 50만원. 50만원. 지금 이제 24만원 찍고 있는데 50만원 제시했는데요. 지금 이베스트 증권의 안진아 연구원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혁명적인 것 같아요. 뭐 혁명 정도는 아니죠. 100만원까지 봐야지 정상인데, 사실 제도권 어떤 애널리스트가 현재 가격대에서 그것도 나름대로 무게감이 있는 주식이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24만원 정도 얹어져 있는데 50만원을 제시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래에셋증권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34만원 제시했는데 외국인 매수의 이유가 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6일자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밑줄 친 부분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매출액이 1783억, 전년 동기 대비 28.7% 굉장히 선방을 했고, 영업이익이 217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지금 사실 엔터테인먼트 핵심은 공연이죠. 공연 앨범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간접 매출액, 직접 매출액이 있고, 직접 매출액이 줄었죠. 24%가 줄었는데, 간접 매출액이 1108억으로 123%가 증가했어요. 활동이 없이도 꾸준한 MD 판매 발생으로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서 뭐 극복 정도가 아니라 이거로 이제 거듭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방탄소년단, 뭐 투바투, 뭐 잘 모르잖아요. 여자친구 잘 모르는데 이제는 여러분께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간간히 제가 방탄소년단이라든가 혹은 이제 저스틴 비버 노래가 들을만하다. 보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리아나 그랬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저도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요. 노래는 한 번, 두 번 들어서 몰라요. 반복적으로 들어야지 리듬이 익히면서 그 음악이 추구하는 어떤 우리가 거창하게 할 때 뭐 본질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튼간에. 우리 아들들하고 제 둘째 아들은 군대가 있고 큰 아들하고도 제가 자주 듣고 있습니다. 자, 1등 플랫폼 포지셔닝 확립 기대. 마케팅에서 포지셔닝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글로벌 팬 플랫폼. 팬덤 경제 핵심이죠.
엔터 사업이. 팬덤 커뮤니티와 아티스트, 셀럽이라는 게 유명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MD 시장 개화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 하이브가 위대한 것은 기존에 이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플랫폼입니다. 이걸 갖다가 방시혁 사장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좀 짧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인정을 못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 그 B형 간염 백신이 제 기억으로 1983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어요. 서울대 뭐 교수님이 이름을 까먹었는데 교수님이 B형 간염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 상용화는 우리가 세 번째랍니다. 미국이 최초로 상용화를 하고 두 번째 프랑스하고 우리나라가 세 번째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이기 때문에 시작처에서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우리가 항상 후진국이죠. 따라잡는 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정의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플랫폼 지표가 개선된다는 전망이고 2분기에 레이블 활동 재개가 되죠. 그리고 근시일 내 이타카, YG 라인업이 입점을 합니다. 빠르게 되면 이제 5월서부터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타카 같은 경우, 저스틴 비버라든가 이제 아리아나 그랜드는 이제 5월서부터 이제 연결로 반영되고, 올해는 반영이 되죠. 그 내용도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 BTS 싱글 앨범이 나오죠. 5월 21일 날 버터, 제목이 버터입니다. 뭐 STX, 엔하이픈, 뉴이스트, 세븐틴 앨범 활동이 재개됩니다. 아티스트들 전반이 5월 이후부터 2분기에 이제 반영이 되죠. 그 다음에 2분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타카하고 연결이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고 이제 온라인이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프라인이 일단 그 온라인하고 이제 같이 또 이제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내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스닥 대표 SNS 콘텐츠 특화 플랫폼 피어에 준하는 그 제가 이제 넷플릭스하고 좀 성격이 좀 유사합니다. 잠시 후에 월트 디즈니하고 지금 그 월트 디즈니와 비교한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미래에셋증권에서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이런 그 세계적 반열의 플랫폼 기업들하고 준하는 멀티플 적용 관점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쫄 필요 없고 그들보다 나은 관점도 얼마든지 우리가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46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 한 2,600억인데 70%가 넘어요. 70%가. 그러면 여러분들 50%는 50만 원은 가야죠. 자, 그리고 이 아래 내용 보시면은 이제 직접 매출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죠. 분기는 그렇고 우리가 그 온기로 2019년도 54점 직접 매출, 그러니까 앨범이라는 공연, 뭐 광고, 뭐 출연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2019년도는 직접 매출 비중이 전체에서 54.4%. 2020년 공연이 없었어요. 많이 줄죠. 46%. 올해는 더 줄어요. 32.5%. 더 준다기보다는 개수는 올라가죠. 개수는 지금 3,700에서 4,300으로 올라가는데 플랫폼 비중이 높아지죠. 플랫폼 비 32%. 자, 그리고 2022년이면 이제 현실적으로 공연이 가능하다 보고 이제 높게 좀 잡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은 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2022년 내년도는 여러분 실적을 다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접 매출 비중은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45.6%에서 53%, 55%, 58%로 계속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하이브의 결정적인 어떤 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타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서부터 반영이 됩니다. 1,600억, 2,400억. 대단하죠. 수치도. 자, 요건 이제 월트 디즈니 시가총액하고 주요 M&A를 참고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월트 디즈니 주가를 지금 이제 하이브하고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파란 거는 다 읽어드린 거고, 파란 거는 이제 플랫폼 관련 기업들을 이제 M&A 해서 M&A 한 거고, 그다음에 빨간 거는 이제 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M&A 한 겁니다. 주가가 기본적으로 뭐 대략 한 뭐 500달러로 죠. 단위가 10억 달러입니다. 500억 달러에서 이제 4천억 달러까지인데 3,500억 달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한 3,500달러니까 지금 이제 대략 한 400조 정도가 되겠죠. 거의 뭐 삼성전자에 준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M&A 플랫폼 관련 기업들, 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M&A 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거듭나고 있어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하이브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지금 그 인수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뭐 넷플릭스하고 좀 그 유사한 흐름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고, 예전에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전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죠. 일봉 차트. 국내 최고 카카오, 세계 최고 하이브.
자, 그리고 아래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저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여. 우리가 이제 뭐, 우리 그림, 예술가들, 미술, 화가분들 보면은 좋은 그림을 많이 보니까 진짜 좋은 그림 보면 감탄하죠. 저희는 이제 차트를 뭐 30년 이상 봐왔으니까 뭐 된다 안 된다 논리 들어서 이건 굉장히 거래량이 특히 이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이브가 오를 수 있는 환경만 제시가 되면 굉장히 또 세게 강력하게 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저희 그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가입 기간 금액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부담이 되신다 그러고 좀 과연 수익이 날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한 3개월 하시고 한 달 정도 내에 수익이 좀 나고 실력이 있는 것 같다 하면은 1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추가로 한 달 내에 100만 원 추가하시면은 이제 250만 원으로 소급 적용해서 6개월 해드리고요. 물론 당연히 250만 원 추가로 결제하시면 이제 1년으로 또 소급 적용해드립니다. 저희가 문자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데 문자만 보고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게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진화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법인 계좌고 아래가 제 전화번호입니다. 입금하시고 조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서부터 해서 상세하게 저희가 이제 가입이 확인되면 이제 문자를 한 두 종목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종목 정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사야 될 종목에 대한 상승 논리예요. 회사 개요소부터 상승 논리, 뭐 목표가 전략 이렇게 나오는 건데 처음에 이제 접하신 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 말씀과 아울러서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불어서 이제 그 현재 기준으로 최고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